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지는 주기에 맞춰 자연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밤엔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아침은 좀 다르다고요? 아침이 가장 피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한다고 씻고 옷 갈아입고 딱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침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피곤하고요. 일단 제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많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이분들. 8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누워있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결국에 12시쯤에 이제 눈이 떠집니다. 밤사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날씨 너무 좋다. 나 아까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원래 오늘 산책 나오기로 했었는데. 다정하니 사이 좋은 부부시네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아내분이 남편을 제보하셨다고요? 경기도 광명에 사는 최정용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제가 코골이가 좀 심한 것도 있고요. 와이프 얘기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도 좀 있는 것 같고 불면증도 좀 있고. 코골이가요. 심한 정도가 이제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문 닫아도 들릴 정도? 야, 코골이가 많이 심하시네요. 와. 어이구.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는 이 이부자리를 일어나기까지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에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서히 이게 심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 코 속에 이렇게 살이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검사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예. 최정용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을 맞는 부부. 맛있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맛있겠다. 남을 다 비벼 먹어야 돼. 콜라 또 먹게. 밥 먹기 전에? 조금만 마실게, 조금. 거의 다 차렸어 지금. 다 차려질 때까지 아주 조금만. 회사에선 콜라 안 마셨어? 회사에서 콜라는 안 마시고 커피만 대신 조금. 커피 한 100잔 마셨지. 아니 10잔, 10잔 안 되고. 커피 줄여야 돼. 아니면은 저걸 마셔. 뭐 내린 커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이게 맑은 거. 맛이 없어. 믹스 먹지 말고. 맛이 없어. 에이, 아니, 밥 먹기 전에 콜라라니요? 탄산은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고요. 일주일에 1.5리터, 1.8리터 한 두세 개 정도 먹고 있어요. 탄산음료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목에서 느낌이 좀 프레시하잖아요. 물은 좀 맹맹한데 커피도 많이 드신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커피는 한 하루에 10잔 정도 먹는 것 같고요. 거의 믹스 커피만 먹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맛이 없. 예, 너무 맛이 없고요. 쓰기만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는. 평소 탄산과 커피를 달고 산다는 최정용 씨. 회사에서도 수시로 드신다는군요. 여덟 시 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식사를 하시는군요. 맛있겠다. 비빔밥 내가 잘하는 거. 오늘 나물 다 넣어서 비벼야 돼. 취나물. 콩나물만 넣지 말고. 또 뭐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당 조금씩 다 넣어. 이거 계란 다. 아, 계란 숟갈로 먹고. 이거 봐. 짠지 안 짠지. 이거 참기름 좀 먹고.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네? 뭐라고요?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잘 제대로 먹어야지 저녁이라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요? 밥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 먹는 게. 먹는 게 안 즐거워? 하늘다. 세상에 최정용 씨. 저녁 한 끼만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진 않아? 거창하게 말고 너무 이게 공복이 너무 길잖아. 공복이 기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복이 기니까 그 사이에 믹스니 콜라니 이런 걸 마시는 것 같아. 그걸 배를 채우는 것 같아. 내가 시원해 잔대니까. 일단 직원들 밥 먹으러 딱 나가면 그때 그냥 책상에 엎어져서 두루 누워서 그냥 자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불을 켜니까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고 수면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좀 많이 피곤함을 느껴서 그 시간에는 주로 자는 데 시간을 써요. 그래서 뭐 점심을 안 먹는 이유 중 하나도 좀 더 자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수면 부족으로 점심시간에도 밥보다 잠이 더 고프다는 최정용 씨. 최정용 씨는 왜 잠이 부족한 걸까요? 아이고, 2시가 다 돼가네요. 그제서야 거실에서 잘 준비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코를 고니까요. 와이프한테 좀 와이프 수면하는데 방해도 되고 저도 좀 미안하고. 예, 그래서 따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도 금방 잠에 들지 못하네요. 안 좋으면 한 2시간 이렇게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 것 같아요. 자다 깨다 계속 뒤척이다. 쥐가 났는지 스트레칭도 하시네요. 야, 잠 못 드는 고통 정말 괴롭죠.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팔이 아플 정도로 뻗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는 느낌에다가 뭐 몸도 쑤시고 뭐 그런 느낌. 굉장히 괴로운데요. 뭐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전에 잠이 편하게 좀 들던 그 시점하고 비교하면 이게 좀 많이 고통스러워요. 아, 이제 좀 잠이 드셨나요? 그런데 숨 쉬는 게 뭔가 좀 편해 보이지 않은데요? 그냥 계속 코를 이렇게 들렁들렁 걸잖아요. 막 소리가 크다 갑자기. 근데 이게 지금 내려올 찰나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 올라가듯이. 이상하다 소리가. 이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 거짓말 좀 더 못해서 한 진짜 50초?
그렇게 해서 꺾 가다가 갑자기 이제 슉 내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이러다가 자다가 진짜 뭔 일 나겠다. 그래서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5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자고 나니 아침이 밝았네요. 이러니 아침이 힘드실 수밖에요. 정말 일어나기 싫으시겠어요. 최정용 씨의 수면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엔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요즘에는 좀 빨리 퇴근하고 있고요. 대략 몇 시쯤 하세요? 한 6시 반? 예, 그때쯤 퇴근하고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그럼? 저녁은 9시, 10시쯤 먹어요. 저녁은 왜 이렇게 늦게 드세요? 퇴근은 그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들 생활 패턴도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네. 예, 식사 시간이 좀 늦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의 수면을 저하는 시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고유의 시계가, 내 중추 시계가 머릿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뇌에는 시신경이 교차하는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시계 유전자는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잠을 조절합니다. 타임 기버, 시간 조절자라고 독어식 표현으로 이제 짜이트 기버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빛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빛. 그 다음에 우리의 루틴. 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에 가고 내지는 직장에 가시고 퇴근을 하고 이런 루틴. 또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밥을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밥을 먹는 이런 외부적인 타임 기버, 타임 큐, 시간 조절자들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고유의 시계는 서로 박자를 맞춰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자전하는 지구에 살면서 24시간에 맞춰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지면서 발생하는 빛과 규칙적인 식사 같은 일상의 루틴들이 시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계 유전자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런 호르몬들의 농도와 체온, 혈압 등이 시계 유전자의 총지휘하에 조절되고 우리 몸은 리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대개 패턴이 지금 다 밤으로 와 있어요. 저녁 시간이 지금 9시, 10시. 예, 다 모여서 드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제 지연성 일주기 리듬 패턴이 관찰이 돼요. 근데 이제 지연성 일주기 리듬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잠자리에 드는 건 늦게 드시는데 출근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시다 보니까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지금. 많이 부족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최정용 씨. 그렇다면 잠은 왜 중요할까요? 잠은 우리 건강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고 체온도 조절해야 하고 그런 어떤 기억력의 강화에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감정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잠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그런 저희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잠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토로하는 두 번째 귀하신 몸. 누구실까요? 저는 올해 이제 36살이고요. 지금 구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회사에서 AI 연구교육팀에서 지금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 선임연구원 멋진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다는 김서준 씨. 책상에 앉아 몰입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방 밖을 나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야말로 집돌이랍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 9시 내지는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점심 저녁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한 11시간,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재택하실 때 네. 하루에 한 번도 집 밖에서 안 나간 적도 있나요? 일주일에 5일 안 나간 적도 있죠. 방 밖을 나온다고 해도 거실이 전부라고요. 사실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곳은 이제 작업방에 제일 오래 있고, 보통 이제 저기서 나오면 항상 있는 데가 여기에 있는 편이죠. 네. 쉬실 때는 항상 소파에 네, 여기는 그냥 완전 쉰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서준 씨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답니다. 불과 몇 년 전 사진이라는데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사연이 좀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좀 뭐 어디 안 다치고 몸이 괜찮았을 때는 많이 했던 운동들인데,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한때는 스포츠맨이었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게 이제 요 농구고요. 얘 때문에 허리도 다치고 좀 우여곡절이 많은 운동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11월에 했었는데 조금 이제 크게 수술을 했었고, 지금은 운동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게을러집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게을러집니다. 이게 하던 습관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 하는 게 관성이 되더라고요. 혈압이 조금 들쭉날쭉한 게 있습니다. 뭐 고혈압은 항상 평균적으로 150에서 170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도 좀 있고, 위경련도 달고 살고 좀, 그다음에 이제 온 몸이 조금 저린 현상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디스크적인 것들이랑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통증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디스크 수술 후 운동을 등한시하면서 불면증도 같이 찾아왔다는 김서준 씨. 시간을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재본 적은 없는데 한 4시간 정도 되면 한 번씩은 깨는 것 같고, 총 수면 시간은 6시간을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해봤죠. 뭐 따뜻한 차나 우유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데핀다든지 무슨 아로마를 뿌린다든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모두가 달콤한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 그런데 김서준 씨는 이 시간이 반갑지가 않다는군요. 매일 밤 쉽게 찾아오지 않는 잠을 부르기 위해 중무장을 한다는 서준 씨. 그런데 이 복장은 뭔가요? 웬 치마인가요? 이게 진짜 밖에서 보면 되게 꼴사납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입는 잠옷이나 이런 것들 입으면 되게 불편해서 자다가 벗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몸에 그냥 안 걸치는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뭐 혼자 자는 거 편할 때 그냥 대충 몸만 이제 가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냥 좀 몸에 안 거슬리는 옷으로 그냥 골라서 입고 있습니다. 잠에 예민하다 보니 잘 자기 위한 장치들이 많은데요. 빛이 들어올수라 암막 커튼도 치고.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용도는 뭔가요? 너무 이제 피곤해서 바로 잘 것처럼 느껴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1시간 넘게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화이트 노이즈처럼 유튜브 ASMR 같이 혹은 라디오 같이 좀 틀어놓고, 뭐 화면은 잠깐 보고 그냥 소리 듣는 위주로 하면서 또 자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잠자기 전까지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리듬을 아까 이제 망가뜨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한 가지일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뇌에서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빛이 있을 때는 억제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해가 지고 나면, 빛이 없어지고 나면 분비가 되면서 졸리움을 느껴서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되면 그런 멜라토닌이 사실은 분비가 시작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빛이 계속 있으면 걔가 계속 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듬을 교란시켜서 사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가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보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잠들려고 보는 게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거였네요. 잠깐 잠이 드는가 싶더니 다시 깨서 휴대폰을 보는데요. 이러니 아침이 상쾌할 리가 있겠어요. 일단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일단 아침 시작부터 일단 피로감으로 젖어서 맞는 비유일진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한 살을 하루 종일 멀미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몸이 나으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자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자고 나서 개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최정용 씨와 김서준 씨, 좀 더 본격적으로 수면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면다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려오시고요. 호흡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장치도 부착을 하게 되고 뇌파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복부나 이렇게 가슴에서 호흡을 위한 노력 같은 거 또 다리에도 근전도를 부착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린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기면병이라든지 삭관수면, 렘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심장 리듬, 근육 상태 등을 검사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최정용 씨의 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반적인 수면 패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꾸 떨어지죠, 밑으로 이렇게. 네네. 밑에 떨어질 때 보면 뭐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네. 이게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근데 수면 무호흡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단 말이지.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그날 하룻밤 동안에 총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횟수는 264번이 있었어요. 저희가 10초 이상 숨을 멈추거나 호흡이 떨어지는 것을 세거든요. 그래서 264번이나 있었고 최장 무호흡, 제일 길게 무호흡이 있을 땐 79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에? 79초나요?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소위 말해 우리 아시안게임 보셨을 텐데 수영을 하면 물속에 고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숨을 참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빼고 숨을 쉬고 또 물속에 고개를 넣고 숨을 참고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매일매일 수영하시면서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잠이 수면이 심한 분절화를 이루게 되고 소위 말해 채썬 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김소준 씨는 어떨까요? 왼쪽과 비교해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네요. 수면 무호흡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저호흡 아니면 이제 호흡하고 연관된 이제 각성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것의 횟수를 관찰했더니 1시간 주무실 때 한 12번 정도 무호흡이나 저호흡 혹은 수면과 연관된 호흡 노력과 연관된 각성이 관찰이 되고 저산소증이 최저산소 포화도 한 73%까지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다시 복귀되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저산소증을 자꾸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은 심장하고 뇌에 데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심장은 무호흡이 예를 들면 수십 초 동안 지속되면 그동안은 그 심박동이 느려졌다가 숨이 터지고 나면 또 막 상대적으로 그거를 보완하기,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막 빨라졌다가 또 무호흡이 있는 동안은 좀 느리게 뛰었다가
푸 터지고 나면 굉장히 빨라졌다가 하룻밤에도 그것을 굉장히 수백 번, 많게는 반복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산소증으로 해서 뇌세포의 파괴, 뇌세포의 데미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색의 투명한 뇌 척수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 척수액은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를 흐르며 대사성 폐기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일종의 청소를 하는 것이죠.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노폐물도 이 청소 활동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뇌의 청소 활동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군요. 잠을 자는 동안 아주 액티브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 비해서 잘 자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노폐물의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이제 치매의 원인 물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죠. 걔를 잘 이제 배설해내야 되는데, 청소해내야 되는데 잘 배설해내지 못하면, 청소해내지 못하면 뇌에 많이 쌓여서 이것들이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수면 시간과 치매 발생률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는 치매가 발병하기 수십 년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의 생활이 이제 노년기가 아니라 더 수십 년 전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떤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까요? 네, 저는 39살 남보라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지금 단국대학교 영어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 만학도이자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한낮, 이분은 왜 침대일까요? 남보라 씨는 매일 이렇게 두세 시간은 낮잠을 자야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하기 전에 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강사인 남보라 씨. 오후 늦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왔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목적과 위치를 바꾸면 선생님이 간목이 뒤로 가면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예문 다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자, 에스크, 그렇지, 오브 이런 식으로. 밤이 늦어서야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그런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남보라 씨. 결국 뭔가를 찾는데요. 거의 제 힘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5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굉장히 미칠 것 같고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보리야, 자자. 일로 와. 우리 일로 와, 자게. 밤에 잠드는 일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닌 그녀의 불면증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어떤 일인지 조금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의료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더 힘들어서
뭔가 분노와 그런 분노감이 넘치고 가만히 있다가도 계속 너무 화가 나고 잠을 잘 때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결국에 약을 먹고 자거든요. 네. 근데 수면제를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두통이 심해서 네.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지장이 생길 정도로 두통약을 이제 달고 살아요.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하세요. 그래서 사실 원래 선천적으로 되게 낙천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생각이 간혹 나요. 이제 아무 혼자 있을 때. 전전두엽하고 우리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라는 뇌의 구조물과 서로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런 조절 기능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떨어진다는 그런 유명한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이 되기도 하고 기분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제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려고 낮에 이제 한 시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면 낮에 지갑에서 돈을 빼서 쓰시는 거예요. 밤에 내 지갑에 총 5만 원이 있는데 낮에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밤에 돈이 3만 원밖에 안 남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이제 상당히 문제다. 두 번째, 일도 지금 늦게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다가 잠자리에 느긋하게 누우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급하게 누우셔서 오매불망 잠을 기다리시고 잠이 안 오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불안해지니까 계속 시계 체크하시고 시계 체크하시면 더 불안해지시고 이 악순환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보라 씨.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불면증을 더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수면장애 극복을 위해 어떤 솔루션들이 제시됐을까요? 이제 화살표로 잠자리에 들어간 시간, 먼저 3주 동안 매일 수면 패턴을 기록하는 수면 일기를 씁니다. 거기에는 탄산 음료나 커피를 마신 시간, 식사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처방이 바로 운동입니다. 또 이제 잠을 사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시계에 시계를 충전하는 것처럼 운동이 생체 시계를 충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좀 더 정확하게 너 이제 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은 이제 평소에 부족한 운동량을 좀 채울 수 있는 운동, 근육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3종류 정도를 준비해봤고요. 이제 근력 운동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활동량이 부족한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을 위해 3가지의 운동을 제안합니다.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들인데요. 푸시업과 점프 동작이 결합된 버피 테스트, 하체 운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운동이죠. 런지. 보기엔 쉽지만 30초 버티기도 쉽지 않은 플랭크. 이 3가지 운동을 하루에 3세트씩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소위 운동 가성비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지만 부족한 운동량을 그래도 짧은 시간에 가장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골라봤고요. 이제 이렇게 대충 몇 가지만 해도 이게 30분이거든요. 이게 30분이 뭐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운동이든 사실 시작하시면 30분 정도는 금방 시간이 가기도 하고요. 해서 또 30분 이상 또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무기력하게 보내기 일쑤고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세 분의 귀하신 몸. 모처럼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땀도 뺐는데요. 3주 동안 꾸준히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단 해보고 3주 지나고 나면 좀 더 쉬워지겠죠.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운동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많이 안 했다라는 걸 너무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운동이 쉽고 재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3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서준 남보라 씨에게는 운동 외에 다른 처방이 또 있었는데요. 손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몸과 마음의 긴장이 있으면 당연히 잠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그냥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몸을 이완시키는 복식 호흡법입니다. 코로 마신 숨이 가슴을 통과해서 마치 아랫배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대로 내쉬면 숨이 빠져나갑니다. 가능하면 가슴에 얹은 손보다 배에 얹은 손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숨을 아랫배까지 내려봅니다. 삼 주 동안 세 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라 씨는 특히 잠자기 전뿐 아니라 수시로 이완 호흡법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배우고 잡념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이 됐던 낮잠 대신 운동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낮잠도 2시간 이상을 자고 그 수면을 밤에 자지 못한 거를 보충하려는 욕심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교수님 말씀대로 30분 이상을 자지 않고 10분이나 20분 정도 눈 붙이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준 씨는 잠자기 전 디지털 기기들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죠.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가 이제 태블릿인 것 같아서 태블릿을 치우고 그다음에 시계를 제가 치워버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잠들려고 누워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호흡에 조금 집중하면서 좀 잠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에 비해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잠드는 것 같습니다. 잠자기 전 이완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 그리고 운동 습관도 3주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개인 일정상 이제 지방 출장이나 이런 게 많아서 출장지에서 운동을 사실 안 하고 싶긴 했는데 일을 악물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영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고파 틈만 나면 낮잠 자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졸린 걸 참고 매일 3가지 운동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시원한 물 한 잔. 매일 달고 살던 믹스 커피와 탄산도 확 줄였답니다. 커피는 한 3잔 정도로 좀 줄였고요. 오전 시간대 마시는 걸로 좀 줄였고, 그다음 탄산도 지금 하루에 한 요 반 컵 정도씩만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도 아빠 뭐 이번에 운동 안 해? 운동할 시간인데?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아빠 지금 뭐
커피 줄인 거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더 챙기게 된다는 느낌?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늦은 밤 하던 저녁 식사도 6시로 옮겼습니다. 요즘 우리 틈날 때마다 시간 맞춰서 운동하잖아, 산책하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식구들 시간이 안 맞더라도 일단은 다 6시에는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 주시네요. 수면 무호흡이 심했던 최정용 씨.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양압기를 쓰고 있는데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의식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정용 씨 꿀잠 자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수면장애 극복을 위해 달려온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나고 세 분의 수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수면 일기를 통해 기록한 수면 시간으로 세 분의 수면 효율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정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처음 뵀을 때부터 수면 효율 자체는 높은 분이셨어요. 양압기가 처음에 이렇게 지금 쓰신 지 이제 불과 일주일 조금 안 되셨죠? 며칠 되셨죠, 지금? 딱 일주일 됐죠. 지금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네. 이제 쓰셨는데 어젯밤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빨리빨리 적응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압기를 지금 쓰시는 동안은 수면 무호흡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예전에 양압기 안 쓰셨을 때 그때는 수면 무호흡이 1시간 주무실 때 44번, 44.4번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압기를 쓰시고 있는 동안은 1시간에 3번 정도로 떨어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평균 사용 시간이 한 4시간 12분쯤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용 시간을 조금 늘려가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최정용 씨의 수면 무호흡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김서준 씨. 수면 효율은 기복이 있네요. 주말이 출장이었고 출장이 지방으로 가셨던 네, 거예요? 지방으로. 근데 출장 가시면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보통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여유가 생기면 주무실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지금 시간과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상적인 삶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여건 내에서 하나씩 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수면 효율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는 남보라 씨입니다. 저희한테 처음 오셨을 때 수면 효율이 한 76% 정도 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면 효율이 이번 주에는 96%. 지난주에는 다 출석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뭔가 생활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지난 5년간 보라 씨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들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약을 수면제를 거의 안 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안 먹었거든요. 아예 안 먹었어요. 네. 와, 보라 씨 축하드립니다. 이런 건강한 솔루션을 줬을 때 잘 순응하시고 따라오시고 힘들지만 힘드셨잖아요. 처음에 이거 따라 하시는 게 힘들지만 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지시는 거지. 본인이 그런 힘이 있는 거지. 제가 제 인생에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정말 의지는 강했는데 이렇게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겨서 네,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잠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습관인 거니까 좋은 습관으로 이제 지내야 된다라는 게 확실히 조금 있더라고요. 수면이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나이 먹은 거 가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해야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건강한 삶. 당신의 잠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80세에) 나갑니다. 80대에 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달달한 거 주고 막 기름진 거 주고 못 움직이게 하고 운동 못 하게 하고 쨍한 자극적인 음식들, 자극적인 행동들만 탐닉하는 이러면은 굉장히 빨리 늙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생체 나이는 젊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차근히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하고요. 스스로 건강한 나머지의 삶을 살아보자. 요리한 화이팅! 실제로 생체 나이가 더 젊어지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쓰러져야만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